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는 믿을 놈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앞에서는 잘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뒤통수를 치는 것, 참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바로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진욱 처장은 정의의 편에 서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뜻한 것처럼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을 묻히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김진욱 처장이 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검찰로 수원지검으로 다시 재처벌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정의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 얘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박범계가 됐건 그런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김진욱 처장, 놀랍게도 뒤로는 다른 술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정치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사실상 김진욱 처장이 박범계와 뒤로 지금 술을 쓰고 있었다, 뒤로 뭔가 꿍꿍이를 꾸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뒤로 지금 김진욱 처장이 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수사만 지금 수원지검이 하고, 이 지금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을 하겠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이첩을 했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금 사건을 검찰에다가 이첩했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권만 검찰에다가 이첩한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한다라는 것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또한 마찬가지로 이첩을 한다, 이 뜻인 것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이 수사만 너희가 하고 우리가 지금 기소권은 독점을 하겠다, 이게 지금 김진욱 처장의 얘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박범계가 됐건 김준욱이 됐건 끝까지 우리는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정의를 내가 무시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번에 지금 김학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내부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대놓고 지금 김진욱 처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먼저 김진욱 처장이 앞에서는 그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고 뒤로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부터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진욱 처장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김진욱 처장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위공직자, 그 지금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진욱 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를 합니다. 13일 날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봤다면서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첩할 경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이첩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수사만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처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4조 3항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을 다른 기관에다가 이첩을 했다. 그리고 이첩을 할 당시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다 이첩할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고 수사권만 이첩을 했다. 이게 지금 김진욱 처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4조 3항, 김진욱 처장이 지금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쓰고 있는 이 지금 조항, 그 조항부터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24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장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할 수가 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저 조항을 봤었을 때 이첩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지 수사권만 이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문구는 전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첩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천지에 이 사건을 검찰한테 이첩한다라고 했었을 때 수사권 따로 기소권 따로 이렇게 지금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의 기소권은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닙니다. 자, 공수처법 3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가 있고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의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공수처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독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애당초 수사권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딴 데다가 주겠다, 중수처 통해가지고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조차도 지금 기소권을 만약에 독점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아예 그냥 검찰에 해체를 시켜버리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법에도 그런 식의 조항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공소권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공소권을 독점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단을 맡았던 변호사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자, 이한구 변호사가 다음같이 지적을 합니다. 사건을 이첩했으면은 종국적인 처리 권한이 이첩받은 기관에 있다. 당연한 얘기죠.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가지고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일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사건 자체를 검찰한테 이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첩한다라는 게 뭐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적인 처리 권한을 넘긴다라는 게 이첩의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권과 기소권 다 그 기관한테 넘긴다라는 게 이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당초 이첩을 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첩을 지금 해놓고 지금 공수처가 검사들이 없어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원지검한테 이첩을 시켰으면서 그렇게 이첩을 하고 난 뒤에는 뒤로는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네는 수사만 해라.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지금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처리 권한을 넘긴다의 뜻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 사건 자체가 공수처한테 이첩이 됐던 거 아니냐? 그러면 공수처가 그 사건에 대해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인데, 기소권을 갖고 찍겠다라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 정말로 이첩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수원지검한테 재이첩을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논리를 누가 구사를 했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로 간 사건을 검찰한테 재이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말이 돼요. 왜냐면은 공수처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4조 3항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해당 사건을 만약에 다른 기관한테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충분히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한테 이첩이 된 사건을 다시 검찰한테 재이첩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윤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궤변인 것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법리적인 근거는 싹 다 그냥 무시하고 공문 한 장 띡 하나 보내가지고 검찰한테 야, 너네는 수사만 해.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게, 이러고 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는 박범계가 지금 수사팀을 완전히 그냥 해체를 시키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김진우 처장 또한 마찬가지로 뒤로는 지금 박범계와 짜고서 마치 수사를 이첩시켜가지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집단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결국에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을 무혐의로 처리하겠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발버둥 쳐보세요. 박범계도 계속 발버둥 쳐보시고 김진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가지고 발버둥 쳐보세요. 결코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끝까지 이성윤 사건을 갖다가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이성윤 지검장을 갖다가 기소하겠다. 이게 지금 수원지검이 보여주고 있는 의지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팀장이 지금 뭐라고 대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회기망측한 논리라는 거죠. 김학의 사건에 외압을 당시에 가했다라고 여겨지는 단체가 바로 대검의 반부패부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성윤이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의 선임 연구관이 바로 문홍성, 현재 지금 수원지검 지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홍성 지검장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를 수사를 해라. 그게 문홍성 지검장의 입장이었고 실제로 수사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원지검이 보여주고 있는 의지인 것입니다. 지검장조차도 지금 조사를 하고 직속 상관조차도 조사를 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수원지검의 의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박범계가 막 발버둥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김진욱이가 공문 쪼가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수원지검을 압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그 수원지검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그들의 뜻에 따르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의지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성윤 반드시 기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하려고 했고 계속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려고 했으나 그게 통했습니까?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박범계를 통해가지고 외압을 하고 김진욱을 통해가지고 쇼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성윤 지검장은 수원지검에게 덜미를 붙잡혀서 기소를 당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